자, 분양권 플로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사전에 작업하는 게 있죠.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포스팅하고 글 쓰고 이제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광고까지 걸게 됩니다. 왜냐면은 분양시장은 전월세처럼 늘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순식간에 며칠 동안 반짝하고 벌어지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제로섬 게임처럼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짧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오게 되고 매수가 붙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짝맞추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찾는 물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또 다른 데서 받은 물건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손님이 어느 거 물건을 찾는데 너희 혹시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어? 라고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매도와 매수에 대해서 짝맞추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칭 이게 뭐 부동산 중개업이지 뭐 맨날 하는 게 그죠? 자 매도가 예를 들어서 요번 청주처럼 한 200 정도에서 이제 끊어갖고 왔다. 뭐 입금가 200. 그러면은 중개보수는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뭐 50을 먹든 뭐 80을 먹든 100을 먹든 알아서 하고 일단 200을 맞춰달라 이거예요. 입금가 200.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입금가라고 얘기하고 이제 손님은 입금가가 뭔지 모르겠죠. 또는 손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제 특수한 일부 지역에서 가끔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거 좀 이게 자꾸 번외편이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 무시해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론만 가지고 해서 이야기할게요. 200으로 해서 이제 물건을 끊어갖고 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손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당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가 진짜 당첨된 사람 맞아? 뭐 와이프가 있어. 아이 다 필요 없고 모르겠고 너 그러면은 당첨자 신분증 우리 지난번에 이거 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당첨자 확인 그리고 이제 당첨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 화면 캡처 그리고 계좌는 좀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매뉴얼처럼 그냥 무조건 이거 다 세 가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유두리 있게 가야지 항상. 그래서 계좌번호까지 빼내면 좋죠. 예. 근데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좌는 뭐 나중에 또 입금을 할 때 그 사람의 뭐 사정이 생겨서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겨요. 뭐 남편이 받기도 하고 와이프한테 사기치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나중에 번외편 얘기고 일단 당첨자의 계좌까지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매도 쪽에서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우리가 물건을 끊어갖고 와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매수 쪽에서는 매수 손님이 붙었을 때 우리는 최대한 그 금액을 높이 산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스키다시 물건을 깔면서 이야기하죠. 아, 이게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 정도 층수면은 좀 더 생각을 하셔야죠. 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벌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거래할 때 중개보수. 예. 중개보수는 그때그때마다 현장마다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도 역시 또 다 달라. 물건마다 오피도 다르고 아파트도 다르고 전매제 아니냐에 따라 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매수 이 정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한 700이다. 그러면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중개보수는 당연히 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뭐 한 50은 받습니다. 다들. 예,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좋죠. 그럼 700 플러스 50이 총 매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뭐 이 폭이 넓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여기 중개보수가 다 포함이 돼서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요 사이에 갭이 500이 되기 때문에 그럼 450 벌면 되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가감을 할 수가 있고 유두리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있으면은 이 유두리 있는 폭이 많으면 좋은데 200에 끊어갖고 온 거를 200에 달라고 난 200 이상 못 써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빠꾸미한테 걸리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경우 역시 나중에 예, 중개보수는 주셔야죠 라고 해서 얼마든지 걸어가고 빼낼 수가 있다. 상황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금액이 다 맞춰졌으면은 이제 백날 얘기만 하면 뭐해? 돈을 입금을 시켜서 꽂아야죠. 입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입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얼마를 뭐 어디를 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어. 그죠? 무조건 입금이 꽂혀야 돼. 그래서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인의 그 계좌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꽂기 전에는 자, 지금 200 들어갑니다.
또는 200 중에서 계약금 100이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곧 사인을 해주고서 지금 입금해요. 그리고 입금되게 되면 이거 되돌릴 수 없어요. 예, 거래 다 성립된 겁니다. 다른 데다 뭐 전화 오고 그러면은 그냥 입주한다고 하세요. 예, 팔렸다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그거 받으면 이중거래가 돼버려요. 골치 아파집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뭐 배액 보상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 사람한테 계좌번호를 전달을 해줘요. 근데 계좌번호를 줬을 때 이 사람은 지금 700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200인데 이 사람이 여기다 700을 다 꽂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일단은 계약금 쪽으로 200만 꽂으세요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매도인한테는 완불 완패를 다 친 거가 되니까 완불.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 아까 다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계약날 또는 그 전에 사전 서류 접수 때 사전 서류 심사 예. 계약날 하게 되면 이때 서류를 심사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 서류 심사라고 해서 그 날짜를 또 따로 며칠을 지정을 해줘요. 이때 서류를 다 미리 갖고 오세요. 그럼 계약날 물론 또 오긴 또 와야 돼. 그러지만은 이날 하이패스가 돼버리지.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몇 통 건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서류를 다 받아갖고 지네가 이미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날 조금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요. 예. 그렇게 해갖고 나오게 되면은 이날이나 이날 뭐 어느 날이든 간에 예. 계약날 계약서 받아갖고 계약서를 다 출력해갖고 받아갖고 교부 받았을 때 예. 이날 나머지 200이 들어갔으니까 500이 남네. 예. 그리고 우리 거 중개보수도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현장에서 그냥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니네 부동산이 어디야? 부동산 가자 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네들도 거기까지 가기엔 귀찮거든. 그리고 이미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렇게 평일날 나와서 시간을 무한정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에서 차 안에서든 커피숍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다 현장에서 다 거래가 잠금치고 그냥 다 끝나서 그냥 다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명의 변경할 때 그 서류는 항상 뭐 등본, 초본, 인감이랑 다 똑같아. 항상 풀세트가 딱 들어가는 게 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매도건 매수를 했던 간에 이건 어차피 모아에서 안내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계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스케줄, 매도 스케줄, 매수 스케줄 잡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것만 잘 해줘갖고 그날 가갖고 둘이 손 붙잡고 들어가서 하라고만 해주면 그냥 끝나요.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게 되면 너무 어려워서 지금 긴장을 타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10분 내외로 해서 설명을 드리긴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건 부동산에서 뭐 모든 중개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그건 뭐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틀이 딱 매뉴얼처럼 생각을 하실까봐 이걸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매도랑 매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거래가 진행되는 게 이 포맷에서 굉장히 여러 개의 많은 변수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그냥 임기응변 그리고 하나는 센스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지 이거를 총망라해서 집대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란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현장에서 있으면서 계속 코칭을 해드리고 하니까 그리고 유미경님 같은 케이스는 마침 그날 또 안 오셨는데 우리 현장에서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즉시 대답은 못 해드렸지만은 일단 최대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청주권이 있고 광명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주는 이제 여기 동일아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건 그 신영지엘 요건 그리고 여기 광명은 자이 더샵 포레나 예, 3사가 같이 이제 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죠. 예. 요건들이 인기 지역이기는 해. 왜냐하면은 분상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분상제가 걸려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매 제한 1년짜리예요, 다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옛날 기수분들이랑 전에 있던 분들은 그냥 다 무대뽀로 그냥 다 달리셨거든요. 저는 선택의 여지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오실 분은 오셔도 좋고, 예. 아우, 난 부담스러워, 무서워, 안 할래. 그러시면, 예, 안 하셔도 돼. 상관없어요. 예. 근데 오시게 되는 분들은 아까 기본적으로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광고,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돼. 예. 이거는 하고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주 하이빌, 청주 동일 하이빌 같은 케이스는 피가 뭐 100에서 500 정도 뜨고 하니까 거의 뭐 요 정도만 거래가 됐거든요. 100짜리, 200짜리 짜잘한 것만. 그래서 여기는 전매 제한도 없었고 피도 금액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하는 건 그냥 최대한 질르셔도 돼. 그럼 제가 어떻게든지 다 알아서 커버를 하고 해왔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연습이 된 상태에서 피가 3, 4천 이상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청주랑 광명을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서 연습을 해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래서 전화 같은 거는 당연히 뭐 그걸 뭐 놓쳤다고 해서 제가 막 뭐라고 막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당연히 놓치는 게 당연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 많이 놓쳐보시고 최대한 많이 말을 섞어보시라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제가 알아갖고 금방 또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너무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뉴얼, 교과서 막 딱 틀에 정해진 거 분양권 시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정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 클리어하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계좌는 그럼 서울 지역에서는 내 걸로 받고 지방에서는 우리 걸로 받아요 이러는데 지금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건 누구 걸로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은 우리 회장님을 통해 갖고 핸섬가이 이동호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다음에 한번 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오프 미팅을 한번 가지면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테니까 일단 좋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